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올해는 개신교 최초 선교사인 알렌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지 1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알렌이 세웠던 재중원으로 시작한 남대문 교회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예배와 특강, 연주회 등을 마련했습니다. 유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884년 9월 20일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알렌이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알렌은 서양식병원 재중원을 세웁니다. 재중원은 의료기관을 넘어서 신앙 공동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1885년 6월 21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재중원에서 공식적인 주일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습니다. 재중원에 부설된 재중원교회가 전신이었던 남대문교회가 알렌 선교사 13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남식 연세의료원장과 성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예배에서는 연세대학교 교목실장인 조재국 목사가 알렌의 소명과 사명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조 목사는 알렌 선교사는 의술로 사람들을 치료했을 뿐 아니라 당시 일본의 마수에서 조선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의사였다며 청년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었던 알렌이 재중원을 통해 우리나라 첫 선교사로서 놀라운 비전을 선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첫 선교사다운 그런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 비전입니다. 그가 세운 믿음의 반석이어 성대 베이스 캠프인 재중원에서 그 후 속속 입국한 선교사들이 조선 선교의 꿈을 키워왔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알렌이 섬겼던 미국 오하이오주 델라웨어 제1장로교회에서 보내온 축전에서는 알렌은 용기를 갖고 먼 항해를 했다며 알렌 입국 130주년을 축하하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자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새로운 세계의 복음을 전하려 용기를 가지고 먼 항해를 하였습니다. 그 사랑과 용기는 우리 양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깃들여 있습니다. 이어서 남대문교회 청년들로 구성된 알렌의 발자취 다음 세대팀이 특순을 통해 알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한편 한국장로교 역사학회와 남대문교회는 알렌 선교사 입국 130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알렌 선교사와 재중원, 한국전쟁과 한국교회 등을 주제로 한국교회사 특강을 개최합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을 비롯한 주요 장로교단과 기침 등 각 교단 정기총회가 시작됐습니다. 22일부터 소망교회에서 열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과 총회 연금재단 개혁안 등 주요 현안들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광주 겨자씨교회에서 개최되는 예장합동총회는 황교철 총무의 총무 후보 인정 여부와 총신대 총장 정년 문제 등 민감한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어느 해보다 열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장백석은 22일부터 5일간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선거법 개정안을 비중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또 대신총회와의 통합결의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통합 논의가 오가고 있는 예장고신과 예장합신은 23일부터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과 부천 오정성화교회에서 각각 64회 총회와 99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밖에 기독교 한국침례회도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총회를 열고 총회 부채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씨 시즌4의 2차 예선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시즌4에는 국내외 500여 팀이 참가했으며 이 중 180팀이 온라인 예선에 통과했습니다. 지난 20일 해오름교회에서 첫 번째 2차 예선이 치러졌고 오는 26일에는 서문교회에서 2차 마지막 예선이 진행됩니다. 2차 예선을 거친 70팀에게는 3차 예선인 멘토링 캠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멘토링 캠프는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펼쳐지며
음악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이외에도 조별 미션과 부흥회, 새벽 예배 등 신앙과 하나됨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시즌1 대상 수상자인 원띵밴드의 김지선 씨는 김꽃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시즌2 대상 수상자인 강세원 씨 역시 민호기 멘토의 프로듀싱으로 정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시즌3 대상 수상자 박선미 씨는 현재 디지털 싱글 녹음을 마치고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은 그동안 열방대학과 DTS, 문화사역 등 한국교회 젊은이들을 위해 새로운 문화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젊은이들을 깨우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예수전도단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고 웅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예수전도단 박석건 신임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라는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좀 책임감도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네. 예수전도단 국내 전임 간사 900여 분, 선교사 550여 분, 또 협력 간사 한 600여 분, 도합 한 2,000명 정도 공동체 대표를 맡게 돼서요. 굉장한 부담과 또 책임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도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네. 이 최근에 예수전도단 출판사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좀 해결이 됐나요? 네, 그 제 질문이 제일 먼저 나오는군요. 지난 3월 이후 내부적으로 참 많은 노력을 했고요. 네. 또 그 결과 법무법인 소명에서 저희가 이 사건을 위해서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고 또 지난 7월 오랫동안 준비해서 7월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경찰 조사 과정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조사가 공정하고 엄중하게 이루어져서 법의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또 예수전도단 하면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많은 역할을 감당해주고 계신데요. 네. 이 한국교회 선교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좀 펼칠 예정이신가요? 예순단은 오래전부터 통일 한국 그리고 통일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예순단뿐 아니라 이 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 또 세터민들을 위한 사역,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말 성경 보내기 운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것과 함께 전에는 중국 선교라는 말을 썼는데 이미 중국에는 한국 교회 기독교인보다 더 많은 숫자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이제 중국 선교가 아니라 선교 중국, 선교하는 중국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중국 교회를 돕고 또 중국 교회 많은 지도자들과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하고 일으키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예수전도단 하면 역사가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예수전도단이 설립이 됐는데요. 네. 또 그 밖에 예수전도단의 주된 사역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순단은 세 가지 사역에 초점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세 가지 복음 전도, 훈련, 그리고 구제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해 왔고요. 복음 전도를 최우선하다 보니까 단기 선교와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내에서는 22개 지역에서 900여 명의 전임 간사들, 또 600여 명의 협력 간사들, 그 해외 60여 개국에서 한 550명의 파송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고요. 매년 여름, 겨울, 최근에는 1년 4계절 통틀어서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를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하기 위해서 가장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훈련이겠죠. 그래서 훈련을 위해서 제주도의 열방대학이라는 규모를 갖춘 훈련센터를 가지고 매 학기 1년에 4학기인데요. 매 학기 한 15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훈련받고 또 각자 자리로 돌아갑니다. 기초적인 제자 훈련부터 성경 연구 과정, 상담 과정, 또 최근에는 성경적 미술 학교, 또 성서적 디자인 학교, 이렇게 다양한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훈련 사역뿐 아니라 최전방 선교 지역에서 더 이상 선교사의 신분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 10년 전에 NGO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요. 네. 서빙 프렌즈라고 그래서 이제 NGO의 옷을 입고 현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기 프로젝트라든지 인도에서 에이즈 고아원이라든지 또 IT에서 유엔과 함께 공동체 개발 또 교육 개발하는 사역을 아주 요즘 멋지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전과 다르게 사실은 선교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좀 시대가 바뀌면서 생기는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좀 있을까요? 최근에 시대가 바뀌면 생기는 어려움은 각 나라마다 비자가 계속 막히고 있고요.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 혹은 비자 거절로 사역을 중단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옷을 입고 또 선교지에 돌아가든지 아니면 입국이 가능한 주변국에 가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든지 뭐 그런 이슈들이 지금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한국교회 문제 중 하나가 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또 예수전도단 하면 청년 사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여기에 대한 예수전도단만의 어떤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 한국 교회 일을 저희가 뭐 말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청년들과 함께 사역해 왔던 저희 단체의 경험으로서 한 가지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 교회가 지금 닥친 현실이 너무 무겁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젊은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려움인데요. 저는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헌신자들의 숫자가 줄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젊은이들 안에서 헌신적인 젊은이들이 아직 많다는 이야기고요. 이들이 젊다고 여겨지지 않고 직접 행동하고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장을 더 만들어준다면 아마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어떤 그 결정들은 젊은이들의 참여보다는 이미 장년층의 의사로 결정된 경우가 참 많지 않아요. 네. 젊은이들을 주체가 되게 한다면 아마 그들이 더 많이 교회에서 활동하지 않을까, 또 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젊은이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좀 있을까요? 현 세대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직접 참여하고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누가 시켜서 결정한 일을 하라고 한다면 그들은 꽤 흥미를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결정, 실제적인 의사 과정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다면 아마 더 흥분하고 더 적극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수난 대표로 아직 40 중반인데 대표가 되었어요. 예,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저보다 더 위에 많은 선배분들이 계신데 네. 예수전도단의 국제 명칭이 Youth with a Mission입니다. 앞에 젊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네. 나이 50 이상은 젊은이에 해당되지 않겠다. 네. 신체적으로 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50 이상은 아무리 경력이 있고 뛰어난 영성이 있어도 대표를 하지 말자. 네. 거기서 주는 의미는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그 의사 결정이었죠. 굉장히 많은 리더들이 고무받고요. 또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예수전도단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역들을 해 오셨겠지만 또 이제 신임 대표가 되셔서 앞으로 또 좀 중점적으로 좀 이뤄가고자 하시는 사역이 있을까요? 네, 최근 중점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은 북한말 성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통일이 되면 교회뿐 아니라 북한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북한 말로 된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또 한국 사람으로서 북한을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말 성경을 준비하는 일과요. 또 하나는 우리들이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새터민들이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한국에 남아 있는 새터민들을 복음 전하고 그들이 훈련받고 선교사로 재파송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한국교회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실 텐데요. 저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순단 전체 간사들이 지난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순단은 뭐 예배, 찬양, 제자훈련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저희 모습은 선교단체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이 저희의 꿈이죠. 이 비전을 이룰 때까지 국내, 국외 모든 선교사들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 예수전도단이 앞으로 더 귀한 사역 담당할 수 있게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가 세월호 문제에 대해 교계가 통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원탁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원탁회의에는 교회협 회원교단과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는 다양한 교계 단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교회 정보기술연구원이 오는 29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2회 전국 은퇴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위한 1일 무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교회 은퇴 목회자의 현황과 해외 선교사들의 은퇴 후 직업과 생활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준비됐습니다. 참가 신청은 선착순 50명까지며 교회 정보기술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세계평화의 날을 맞아 지난해 4월부터 남수단 톤주에서 짓기 시작한 초등학교를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배우 유지태, 김효진 홍보대사 부부와 4천여 명 네티즌의 후원으로 설립됐으며 월드비전은 학업을 포기했던 500명의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습니다. 백석 정신아카데미가 다음 달 13일 서울 서초구 백석 아트홀에서 제7회 개혁주의 생명신학 포럼을 엽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를 주제로 갈등과 분열의 아픔에 놓인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방향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태풍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낮에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늦은 오후에는 충청 이남, 밤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수요일에는 태풍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풍도 동반할 예정이어서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춘천 13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먼바다에서 2에서 6m, 남해 서부 앞바다와 서해 남부 먼바다에는 1.5에서 4m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까지는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내려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